우리 올케? 둔하고 착해서 말도 못해. 이용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야. 30년 동안 시댁일을 도맡아 하며 올케로만 불렸던 한 여성. 뒤에서는 이용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라 비웃고 앞에서는 병원비를 떠넘기며 환급금까지 챙긴 신우이.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0년 동안 착한 올케로 살다가 환급금 횡령을 폭로한 며느리의 반격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30년 동안 올케로 불렸습니다. 제 이름은 미숙인데 말이죠. 시집 온 첫 명절, 형님이 웃으며 던진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올케는 원래 좀 움직여야지, 안 그래? 그 말에 식탁에 앉아있던 시댁 식구들이 모두 따라 웃었고, 저도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느라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땐 그게 시집살이의 일부라 믿었고, 제 이름은 그날부터 올케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전을 부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심지어 명절 준비가 끝난 뒤에도 형님이 부르는 호칭은 늘 같았습니다. 올케, 물 좀. 올케, 저거 치워봐. 올케, 이것도 좀 해줘. 마치 제 자리는 태어날 때부터 움직여주는 사람으로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환갑이 넘었고 무릎과 허리가 자주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는 게 조금씩 힘들어졌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눈에는 여전히 제가 부려먹기 좋은 올케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아지자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은 올케가 모시면 돼. 너 집도 가깝잖아. 나는 요즘 바빠서 못 가. 부탁도 아닌 통보였습니다. 제 사정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형님의 전화만 오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미수가, 이번 주말엔 내가 약속 있어서 못 가. 너 좀 알아서 해. 저는 늘 그랬듯 네, 제가 갈게요라고 말하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문득 마음 한켠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였습니다. 병원은 늘 붐볐고 검사를 위해 휠체어를 밀고 복도를 이동할 때면 허리가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수납하고 약국에서 약을 찾고 다시 택시를 잡아 집까지 모시는 일. 모든 과정을 혼자 해냈지만 정작 어머님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이는 바쁘다더라.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끝이 살짝 굳었습니다. 제가 하루를 비워 병원을 오가는 동안 형님은 메시지 하나로 모든 걸 마무리했습니다. 올케, 엄마 상태 어때? 잘 좀 챙겨. 엄마 너만 믿고 사시잖아. 겉으론 부탁처럼 들렸지만 실은 너가 다 해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약국 앞 의자에서 대기할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선이 말로는 네가 나 모시기 싫어한다던데. 힘들다고 울면서 얘기했다며.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요? 어머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걸까?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어머님께 전한 걸까? 형님이 대체 뒤에서 무슨 말을 한 건지
점점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조용한 균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젠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형님은 저를 뒤에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제사 준비를 하던 날, 제가 주방에서 허리를 굽혀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서 형님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올케? 둔하고 착해서 말도 못해. 이용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야. 순간 귀 뒤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들었던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고 식탁 위에 놓인 칼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농담도 가벼운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람이 아닌 편리한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시댁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는 이렇게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뒤 형님이 불렀습니다. 올케, 물 좀 갖다 줄래?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은 제가 손이 모자라요. 직접 갖다 드시면 좋겠어요. 안방의 말소리가 뚝 멎었고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형님은 잠시 뒤 그래, 알았어 하며 직접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분노가 처음으로 선명한 모양을 갖추고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나 자신일까?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던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형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형님 말이 좀 심했어요. 이용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래요. 친구들 앞에서요. 남편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누나는 원래 말이 세잖아. 농담으로 한 말 같고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넘어가.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휘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내가 시댁일 30년 넘게 했어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어머님 병원까지. 그걸 농담이라고 넘기면 나는 어디 가서 속을 털어놔요.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근데 누나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뭐라 하면 더 복잡해져.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검사를 기다리는데 또다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희는 네가 나 모시기 싫다며 하소연했다더라.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울었대. 제 발끝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님은 말씀이 없으셨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걸까? 왜 없는 말을 만들어 어머님께 전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참아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멈춰야 할지 제 안의 감정들이 점점 더 크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대로 버티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제대로 말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허리를 삐끗했다며 병원에 모셔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익숙한 일이라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어머님이 낮게 입을 여셨습니다. 미수가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말이 있다. 어머님이 먼저 미안하다 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이 말만 믿었는데 네가 나 모시기 싫어한다더라. 늘 힘들다며 울었다더라. 근데 오늘 간호사가 그러더라. 자주 오는 건 너뿐이라고. 다른 보호자는 본 적이 없대. 그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어머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못 믿은 것 같구나. 미안하다, 미수가.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눌려있던 무게를 조금은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형님이 저를 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녔는지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왜 저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걸까? 왜 없는 말을 만들어 어머님과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걸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형님은 제가 착하고 말 잘 듣는 올케로만 남아있길 바랐던 거라는 걸. 제가 불평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길 원했던 겁니다. 마음속에서 묵직한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한 번은 정리해야 한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제대로 말해야 한다고. 며칠 뒤 딸 서진이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누가 또 뭐라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뒤에서 하고 다닌 말,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게 된 사정, 그리고 제사 때 들었던 모욕적인 말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서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얘기를 들은 뒤 조용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거의 다 엄마 카드로 먼저 결제됐어요. 이건 기록이 너무 명확해요. 그건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형님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저에게 먼저 내라고 했고 나중에 정산하자고 했지만 정작 돈을 돌려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뭔데? 병원비 환급금은 치료받은 사람, 즉 할머니 명의 계좌로 들어가요. 이건 병원 시스템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서진이는 휴대폰 화면을 제 앞으로 돌렸습니다. 며칠 뒤 그 환급금 전액이 고모 계좌로 이체됐어요. 날짜, 시간, 금액 여기 다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마. 순간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제 카드로 나갔는데 환급금은 형님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내역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형편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좀 더 내주면 되겠지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없는 말을 퍼뜨린 것도 모자라 제가 낸 병원비의 환급금까지 챙긴 형님. 서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를 이용해도 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제 속에서 지금껏 누르던 무언가가 천천히 확실하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게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한다.
며칠 뒤 시어머니 댁 거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진이가 정리한 영수증과 황금 내역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형님은 이미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옳게 엄마한테 불평 좀 그만해. 나 진짜 듣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형님 앞에 밀어두며 30년 동안 눌러온 말들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형님, 오늘은 형님이 말을 그만해야죠. 저는 30년 동안 형님 말만 들었거든요. 형님이 움찔했습니다. 여기에 병원비 내역이랑 환급 이체 기록이 있어요. 병원비 거의 다 제가 냈습니다. 환급금 어머님 계좌로 들어간 돈을 형님이 싹 본인 계좌로 가져가셨죠. 여기 날짜랑 금액까지 다 있어요. 형님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잠깐. 저는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낮게 눌렀습니다. 잠깐? 형님,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나요? 제가 그냥 평생 올케라고 부르면 뭐든 시키면 다 하는 사람으로 살 줄 알았어요? 형님의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30년의 침묵을 처음으로 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제가 어머님 모시기 싫다 했다고요? 제가 울면서 힘들다 했다고요? 그런 말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형님은 없는 말을 만들어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어 오해를 심었어요. 형님이 숨을 들이켰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뒤에서 뭐라 했는지 다 들었어요. 이용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다. 둔하고 착해서 부려먹기 좋다. 형님이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저를 말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30년 동안 제가 들었던 옳게 물 좀 보다 가치 있는 말인가요? 형님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형님, 저도 사람이에요. 형님의 집안일 도우미도 아니고 형님이 심심할 때 부릴 옳게 로보트도 아니에요. 그때 남편이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동안 미숙이한테 너무했어. 이건 변명할 수가 없어. 어머님은 서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내가 이걸 다 가져갔다니 어떻게 그러니? 형님은 결국 입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병원은 순번제, 비용은 정확히 반반, 간병도 각자 맡은 날 책임집니다. 그리고 형님이 고개를 들지 못하자 저는 마지막 문장을 아주 천천히 꺼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형님에게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로 그 역할 모두 끝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찢어질 듯 고요해졌습니다. 형님의 전화는 그날 이후 조용히 끊겼습니다. 우리 집에 오랜만에 평온한 주말이 찾아왔고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우리 바람 좀 쐬고 올까?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둘이서 공원을 걸었습니다. 공원 산책길에서 겨울 나무들이 햇빛을 받아 은근하게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딸 서진이가 제 사진을 찍더니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이제야 좀 엄마 얼굴 같아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오늘은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앞으로 병원은 다 같이 번갈아 가며 가자. 너한테만 맡기지 않을게.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갈 수 있을 때는 갑니다. 다만 당연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알았다, 미수가. 고맙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용기를 냈을까? 조금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내 선택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올케가 아닌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어깨도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나답게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당연한 사람 취급을 받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올케가 아닌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꺼낸 그날, 처음으로 제 얼굴에 진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병원 순번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셨고, 남편도 제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제 선택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당연한 사람 취급을 받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